네, 지금부터 스케치업 3D 베이스 캠프인 서울 트랙 3 루비 개발 및 활용 트랙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3D 캠프인 서울 행사를 주최하는 저희 빌딩 포인트 코리아는 스케치업을 비롯한 세계 최고 공간 정보 솔루션 기업인 트림플의 건설, 건축 전문 솔루션을 한국에 소개하는 빌딩 포인트의 한국 오피스입니다. 트림플의 노하우가 집약된 3D 스캐너, MEP 레이아웃 등의 하드웨어와 스케치업, 비코 오피스, 트림플 커넥트, 세파이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BIM 솔루션을 소개하며 최근 글로벌 BIM 기술 동향 및 국내 관련 업계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케치업 유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신뢰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트랙 3 루비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트랙은 루비 개발, 루비 소개를 키워드로 통칭 루비로 불리는 스케치업 플러그인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트랙입니다. 국내 최초 스케치업 루비 개발 소개와 함께 실제 개발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기초에서 응용까지 현직 스케치업 루비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인사이트와 그 활용, 그리고 스케치업 작업 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편리한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루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트랙 3 루비 개발 및 활용 트랙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에게 주어진 세션 발표 시간은 40분으로 제한이 되며 발표 시간 5분과 1분이 남았을 때 저희 진행요원의 안내판으로 시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꼭 주어진 발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스케치업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 및 개발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스케치업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즉 루비에 관한 소개와 타 CAD 응용 프로그램 개발과 비교하여 고려해야 할 상황을 현업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스케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자이신 DCS 이진천 대표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DCS의 이진천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는 오토캐드 및 레빗에서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건축 기계 설비 설계 쪽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케치업에서 간단히 저희가 덕트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스케치업 개발 도구 루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루비의 실행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고 난 소감 같은거나 다른 캐드인데요. 뭐 오토캐드에 비교해서 한번 그 루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입니다.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오토캐드에서 리습을 많이 아실 텐데요. 리습하고 거의 유사한 랭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의 편의성 및 확장성을 동원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자는 일본인 마스모토 유키히로라는 사람인데요. 루비 어소시에이션 이사장이고 그다음에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 연구원 쪽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는 한 만들 때 루비만큼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 언어는 없다.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언어를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모두 즐기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루비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루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펄을 개발한 레리 월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펄이 6월의 탄생석인데 7월의 탄생석인 루비를 정하지 않았을까? 이거 뭐 저쪽으로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루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95년도에 공개된 이래 많은 유저를 갖고 급성장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사용에 대한 그 사용자 수 지표를 토입의 지표로 많이 보는데 2017년도에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16위로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뭘까요? 이 중에서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요? 자바입니다. 자바. 그 다음에 C고 C++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는데 펄은 한 6위, 7위 정도 됩니다. 지금 11인데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10위권 이내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루비는 기본적으로 가독성을 중시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 언어처럼 컴파일 방식이 아닌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인터프리터 방식 언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목적으로 둔 게 오브젝트 지향 언어입니다. 정수나 문자열 이런 데이터형도 모두 오브젝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뛰어난 유연성인데 이 유저가 어떤 제한이 없이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루비에 있는 코어 엔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는 기호를 연산자를 이렇게 영문자로 플러스로 해서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코어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연성이 뛰어난 언어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루비의 존재 가치는 즐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어 사양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 없는 프로그래밍, 엔조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펄이나 파이썬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냥 개인 취미 차원에서 스케치업을 사용하다가 즐기는 차원에서 한두 번 코딩을 해보면은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결코 즐길 수만은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루비는 심플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앞에 세션에서도 스케치업이 아주 사용하기 쉬운 모델링 도구라고 했는데 루비도 역시 그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업에서도 루비를 채택한 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라서 채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루비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를 통하면은 실제로 스케치업에서 부족했던 기능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능들을 얼마든지 웨어하우스에서 보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각 분야별 건축이나 설비, 토목, 인테리어 다양한 앱들이 있고요. 유틸리티라든가 1001비트인가요? 그런 유틸리티. 그다음에 렌더링이나 애니메이션.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3D 프린터. 그다음에 에너지 분석 쪽에 다양한 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앱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루비의 실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먼저 이제 콘솔에서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스케치업 메뉴에서 위에 보시면은 창에 루비 콘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루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실이라 생각이 드는데 루비 콘솔을 누르면은요 이러한 콘솔 창이 뜨게 되고 이 콘솔 창 입력 창에 이와 같이 루비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인을 그리는 건데 좌표 0,0,0에서 1000,000,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위에 이런 식으로 이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로 스케치업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스크립팅 언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립팅 언어의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아까 같은 콘솔 창에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간단한 어떤 함수 체크하는 거라든가 그 정도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에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일에 코딩을 한 다음에 파일에 코딩을 해서 이걸 저장을 합니다. 근데 저장할 때 확장자는 .rb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성된 이 코드 파일을 .rb 파일을 플러그 ins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C 드라이브 유저의 사용자 이름이고
스케치업 2017 각 버전에 따라서 폴더가 지정이 됩니다. 스케치업 아래 플러그 INS 폴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장한 파일을 여기에 배치를 복사를 해놓으면은 스케치업이 실행과 동시에 함께 자동으로 로그인되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하나 기능을 단축키를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메뉴에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이게 코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코드 앞에 UI.메뉴 한 다음에 플러그 ins.add 아이템이라고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메뉴 명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확장이라는 메뉴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그 밑에 여기서 입력한 3D 라인이라는 기능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원하는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여러 개의 파일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겠죠. 이럴 때는 이제 설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설치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 압축을 해가지고 확장자를 .rbg라는 확장자로 변환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업 메뉴에서 보시면은 확장관리자라는 메뉴가 이게 아마 2017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확장관리자가 없었는데요. 2017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확장관리자 대화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 하단에 보면은 확장 설치라는 버튼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버튼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파일 선택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이 대화상자에서 아까 RBG로 만든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이 설치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폴더에 설치가 되는데 아까 해당 폴더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플러그 INS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루비 자체만의 함수로가 아니라 새로운 C 언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C 언어를 작성해서 컴파일한 언어를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확장자가 .so라든가 .dll 파일로 다이내믹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루비에서 이러한 코드를 추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64비트인 경우 이걸 로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o 뭐 DLL도 될 수 있겠죠. 이런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루비에서 이제 그거를 로드를 시켜서 이제 루비에서 필요할 때 그 함수라든가 클래스를 호출해서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C 익스텐션을 활용하면은 C로 코딩한 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식화해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C 형태로 C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루비에서 C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하게 되고요. 이 로드된 라이브러리 중에서 필요한 함수를 루비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간단히 하나 만든 예제인데요. 오토 리습에는 폴라라는 오토 리습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라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C로 구현을 했는데요. 한 점이 주어지고 그 점으로부터 일정한 벡터가 주어지고 방향이 주어지고 거리가 주어지면은 그 좌표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걸 C 언어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듈을 유틸스라는 모듈을 정의를 하고요. 그 모듈 안에 이러한 폴라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라는 함수가 정의가 됐고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코드는 루비 코드입니다. 그래서 루비에서 벡터를 정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벡터를 정의한 다음에 P1 좌표는 기준 좌표 P1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 P1으로부터 벡터 X 방향 얼마, Y 방향 얼마 이런 식으로 이 폴라를 통해서 좌표를 구합니다. P2, P3, P4 좌표를 구해서 여기에서 이제 엔티티 엣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선을 추가하는, 선을 작도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C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이런 루비하고 C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동영상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건축 설비 쪽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덕트 작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이제 수동 작도고 이 다음 화면은 이제 자동 작도인데요. 수동 작도는 각 그 덕트의 사이즈를 대화 상자를 통해서 사이즈를 입력을 하고 이거를 좌표를 지정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능을 실행을 하고요. 이런 대화 상자를 통해서 덕트 사이즈를 지정을 합니다. 이거를 스케치업으로 구현한다면 하나하나 면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식으로 좌표를 간단히 지정을 하면은 지정된 사이즈로 모델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다시 사이즈를 600에 예를 들어 400 하고 지정하면은 레듀셔가 작도가 되고요. 다시 작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사이즈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분기관 역시 사이즈 지정을 한 다음에 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사이즈인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지정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요. 제가 이 스케치업이 아직 능숙치 못해가지고 빨리빨리는 조작을 못하는데 보시면은 한번 이런 형식으로 덕트를 손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스케치업에서 설비 쪽 분야에서는 아직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저희가 이걸 개발했는데 저는 분기관 같은 것도 저런 식으로 작도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자동 작도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디퓨저를 배치해 놓고 그 경로를 기본 경로를 작도한 다음에 디퓨저하고 경로를 연결해서 풍량 디퓨저에 있는 풍량을 토대로 해서 사이즈를 계산을 합니다. 추적을 해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사이즈를 계산한 다음에 그 사이즈를 토대로 해서 더블 라인으로 변환하는 자동 작도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환경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서 버티칼, 호리젠탈에 대한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R 값에 대한 사이즈, 그 다음에 레듀싱의 각도 이런 환경 기본적인 환경을 설정을 한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디퓨저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배치를 해놨는데요. 약간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됐고요. 자, 이제는 경로를 연결을 합니다. 메인 경로만 그립니다. 일단은 메인 경로를 그린 다음에 이 디퓨저하고 경로를 연결합니다. 이것도 이제 별도의 기능으로 만들었는데요. 메인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범위를 감싸면은 이런 식으로 각 그룹별로 경로가 작도가 되고요. 불필요한 경로는 삭제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한번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도가 됐고요. 덕트 사이즈를 계산합니다. 사이즈 계산해서 메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각 풍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디퓨저에 있는 풍량을 받아가지고 그 풍량에 따라서 위에는 덕트 사이즈가 표기되고 아래는 덕트 크기가 표시됩니다. 위에는 덕트 풍량입니다. 이거를 더블라인으로 변환을 합니다. 역시 메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사이즈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더블라인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를 추적해 가면서 덕트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는 풍량이 나타나고요. 아래쪽에는 덕트 사이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덕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레이어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온오프하면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그 실제로 안 움직이는데. 왜 이래? 완전히 나가버렸는데요, PC가.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 소감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 개발 리스비나 오토캐드 쪽에 개발 툴하고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PC가 완전히 다운이 돼버리네요. PC가 다운돼 버렸어요. 뭐 만진 게 없는데 움직이지도 않았고 갑자기 돈다 그러네. 예, 데모 바이러스라고 아까 앞에 그 메인 세션에서도 데모할 때는 예, 연습할 때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PC가 자체가 나가버리는데요.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리습하고 루비하고 자, 여기는 보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걸 개발하면서 느꼈던 어떤 소감인데요. 사실 이제 경험 부족에 기존에 저희가 오토캐드 레빗이라든가 오토캐드를 베이스로 해서 많이 개발을 해보다가 이제 스케치업으로 개발을 해보면서 느낀 게 물론 역시 루비의 라이브러리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행착오가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UI 구축에서 기존에 이제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C#이라든가 MFC에 의존해왔던 그 관성 때문에 뭐 폼 같은 걸 작성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HTML 형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HTML 같은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런데 구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를 선택하거나 좌표를 지정할 때 뭐 오토캐드에서는 그런 API를 자동으로 제공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구현을 해가지고 뭐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어려움 점이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할 때 아까 그 빔으로 앞으로 이제 스케치업이 빔 쪽으로도 계속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뭐 빔에서는 역시 정보를 저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디퓨저나 아까 그 추적을 하기 위한 경로의 그 풍량이라든가 사이즈 값을 저장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빔으로 확장을 할 때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적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사이즈를 계산하고 또 덕트를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개발했었는데 이런 때 객체와 객체 그 링크하는 관계들 그런 데 상당히 이제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개발해보고 나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시간을 보면은 뭐 다른 캐드 개발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개발 도구,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도구가 이제 스크립트 언어인 오토 리습이 있는데 그걸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라인 그리는 건데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리습에서는 그 여기에 리스트 형식으로 좌표를 보시면 좌표를 리스트 형식으로 담아서 0,0,0 XYZ 좌표를 입력을 하고요. PT2 포인트도 이런 식으로 담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함수를 써서 라인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시켜 가지고
두 점을 지정하는 형식입니다. 루비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좌표를 지정하는 것은 확실히 더 간단합니다. 이게 꺽쇠 가로로 해서 XYZ 좌표값,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PT2점을 지정을 한 다음에 계약절 모델을 액세스하는 이런 함수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엔티티를 작성하는 add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T1과 PT2를 연결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두 행을 하나의 행으로도 이렇게 코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루비 콘솔에서 한번 입력해 보시면은 쉽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0,0,0에서 1000,1000 사이에 라인을 작도하는 함수입니다. 혹시 리습을 사용해 봤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뭐 VBA 같은 거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루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면은요 거의 유사합니다. 형태는 오히려 루비가 더 간단하다 할 정도로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리습이라는 언어는 리스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묶어줘야 되는데 루비는 그냥 꺽쇠 안에 XYZ 좌표만 입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길 수는 있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시면은 오히려 리스트보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루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다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개발 언어로서는 스케치업은 루비하고 C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오토 리습이나 C#, C++,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대화 상자를 만들 때는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MFC라든가 FC 인폼이라든가 또 DCL 다이얼로그 컨트롤 랭귀지라 해서 이건 리습에서 이제 불러다 쓰는 랭귀지고요. 그걸 활용해서 구축을 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HTML 다이얼로그나 웹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UI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객체 선택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이미 구현된 API를 사용해서 쉽게 구현을 했는데 스케치업에서는 윈도우 선택이나 크로싱 선택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그걸 직접 구현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아까 그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데이터 속성 사용할 때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딕셔너리 네임하고 그 다음에 키 값하고 밸류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으로 썼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엑스데이터 확장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토캐드에서는 또 딕셔너리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보호인데요. 스크립트 언어의 특성상 사실 이제 루비 소스 코드 보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스 코드는 C 익스텐션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토 리스프도 스크립트 언어 특성상 마찬가지입니다. 단넷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그래서 단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단넷에서 개발한 어떤 코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란도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감인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캐드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캐드 자체의 특성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캐드를 스케치업을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큰 문제 없겠지만은 거기 플러스 이제 데이터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관련 라이브러리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런 루비를 접했다면은 그런 게 좀 덜 할 텐데 저희는 이제 다른 캐드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비교해서 약간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U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익숙치 않아서 그런 UI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느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C# 인폼이라든가 C++ MFC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시간은 전체적으로 다른 캐드, 오토캐드나 레빗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캐드는 소스를 코딩을 한 다음에 또 캐드를 실행해서 로드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캐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은 다른 캐드, 오토캐드하고 비교해서는
개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뭐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물론 그냥 쉐어하겠다고 그냥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주요 소스 코드는 C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뭐 정리를 하자면요, 뭐 API 스크립트 언어인 루비를 지원하고 이 루비를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C 익스텐션 등을 다른 개발 도구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한다면은 보다 광범위한 일반 프로그램 개발하고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스케치업이 3차원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루비를 활용해서 좀 더 기능들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보다 막강한 3D 모델링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예. 원격은 해보진 않았는데 저희 개발 실무자 답변을. 루비에서 HTML을 사용하셨습니다. HTML 기반으로 해서 웹 연동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에 있는 웹 서버 저는 웹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질문 보통 그 인터프레트 방식 같으면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니까 에디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에디터 자체 내에서 뭐 함수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인터프레트를 감하거나 헬프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전용 에디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체 내에서 루비 자체 내에서 그 각종 명령문하고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가이드가 어디 있는 거 그걸 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레퍼런스 가이드는 웹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루비라고 하면은 뭐 다 영문입니다만은 대부분 다. 근데 이제 그 영문으로 다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에디터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노트 플러스라든가 또 그 스튜디오 그냥 에디터를 사용해서 그냥 있고 전용 에디터는 따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뭐 가로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는 정도는 있는데 전용 에디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정확한 에디터는 없습니다. 따로 없었죠. 익스텐션 하우스에 가게 되면요, 그 도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용 에디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노트패드 플러스를 가지고 직접 개발을 했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API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코딩했고요. 또 그 외에 엔테나라는 이클립스 기반의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 에디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플래시 같은 거 코딩하게 되면 자체 내에서 인수라든가 함수 같은 거에 대해서 재반복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든요. 예. 뭐 어느 정도는 초보자라는 게 에러가 안 날 수 있는데 이런 그냥 보통 범용 에디터 쓰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거 개발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혹시 이거 에디터 전용 에디터 개발하면 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엔테나를